완성형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. 활동 영역이 줄어든 건 맞아요. 이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도 라는 기대를 갖는 거죠. 네, 그랬으면 좋겠다. 네,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선수들한테는 좀 더 벽이 높은 좀 큰 도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, 이런 변화에 대한 배경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?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긴 해요. 일단 PBA 측이 밝히기로는 이번 통합 결정이 경기 일정의 안정성과 효율적인 투어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. 또 각 투어의 시즌 일정이 단축되면서 파이널에 대한 관심과 집중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, 아무래도 2, 3부 투어를 각각 6개씩 12개를 운영하는 게 부담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, 뭐 운영비적인 측면이라든지 그 시간을 조율하는, 왜냐면 1부 투어도 같이 하면서 겹치면 안 되니까. 그렇죠. 1, 2, 3부 투어를 전체를 소화하게 하게 되면 그냥 산술적으로만 봐도 3, 7은 20일 21개 대회고, 파이널까지 하면 22개 대회가 되는 거고, 이제 기존의 패턴대로라면 그러면은 한 달에 2개 대회를 동시에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. 거기에 또 뭐 연휴 끼고 뭐 추석 뭐 명절 끼고 이러면 기존에 막 2, 3주간에 한 번씩 막 진행했던 경우도 있고, 쉴 새 없이 투어를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었는데, 그거를 좀 단편적으로 줄이면서 좀 임팩트 있게, 그러면서 파이널 대회도 이제 2부 투어에서 만들어내면서 총 상금도 올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이슈거리와 사람들의 이목을 좀 집중시킬 수 있게끔 이제 좀 임팩트 있게 단축시켜서 경기를 운영한다고 보여집니다.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굉장히 잘한 결정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. 그렇습니다. 왜냐하면 저는 대회가 많다고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. 대회가 규모가 있고 명성이 있고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대회가 만들어지는 게, 거기에서 성적을 내는 선수들이 좀 더 가치 있게 비춰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양보단 질, 퀄리티에 좀 더 집중하자는 말씀이시죠. 그냥 우후죽순 많은 대회에서 거기서 내가 성적을 내도 별로 이렇게 주목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면, 우리 2, 3부 대회가 작년까지 펼쳐졌던 드림 투어나 뭐 챌린지 투어가 사실은 그렇게 관심 받는 대회는 아니었잖아요. 그냥 우리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1부 투어를 하는 데 있어서 거기서 활동하지 못하는 선수들이 저 선수들을 위해서 그냥 만들어진 대회구나 까지만 생각했죠. 그냥 그런 정도로 있었고, 크게 관심을 주진 않았잖아요. 거기서 우승한 선수 기억해요? 저도 기사로만 보고 기억이 잘 안 나는 것도 물론이거든요. 2, 3부 투어 대회를 이제 영상으로 찾아본 적도 없고, 그 다음에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2, 3부 투어 대회를 따로 이렇게 찾아서 보시거나 시청을 하신 분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크게 관심의 대상도 아니었고, 거기서 어떤 성적을 냈다고 해서 이 선수가 어떤 스타 플레이어가 된다거나 이런 여건들이 없었단 말이에요. 근데 이제 이렇게 2, 3부가 합쳐지면서 파이널을 하고, 파이널 대회에서 어떤 갖춰진 방송 경기가 진행이 된다면 기대해 볼 수 있는 게, 여기서 성적을 낸 선수가 스타 플레이어로서의 어떤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, 이 선수가 다시 1부 투어로 올라가서 활동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. 그럼 이 1부 투어에서의 활약상에 대한 어떤 이 스토리 라인이 또 만들어지고, 그래서 좀 더 좋은 선수, 유명인, 또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? 그러니까 스타 플레이어를 발굴해서 그 사람의 성장기, 그 사람의 성공기를 그려나가기에는 1, 2, 3부 투어가 나눠져 있는 것보다는 2, 3부 투어를 통합한 다음에 임팩트 있게 조명을 하는 게 훨씬 낫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. 2부 투어가 기존에 그렇게 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. 3부는 3부대로 통합이 안 됐더라도 이런 방송 경기가 제대로 된 방송 경기를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그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. 근데 어쨌건 이번 통합을 하면서 정상적인 시리즈 대회를 통해서 파이널 대회까지 만들었다는 건 하나의 시리즈를 완성하는 개념이잖아요. 완성형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, 굉장히 기대가 돼요. 근데 이제 한편으로 또 그런 생각도 있어요. 좀 아쉬운 부분은, 이건 PBA 측에서도 아마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. 기존의 3부 선수들이 활동 영역이 줄어든 건 맞아요. 이번 조치로 인해서 통합이 되면서 기존의
최소한 7개 대회를 뛸 수 있었는데 7개 대회, 7개 대회를 뛰는 건 똑같지만 결국은 2부, 3부 따로따로 있으면서 활동할 수 있는, 내가 성적을 낼 수 있는, 이 성적을 낸다는 건 또 다른 어떤 의미는 있어요. 그러니까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계단을 밟아가는 의미도 있거든요. 그런 부분에서는 좀 사라진 측면이잖아요. 그렇죠. 3부 투어 입장에서는 네, 그렇죠. 선수 입장에서 좀 그런 부분이 사라진 개념이니까 어쩌면 이 3부 투어의 어떤 랭커들, 어느 수준의 랭커들이 활동할 수 있는 또 마이너 투어가 뭐 기업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민간을 통해서든지 이런 PBA 자체가 아니더라도 어떤 이벤트성의 시리즈 대회들이 다양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도 좀 해봅니다. 그러면서 기존에 활동할 수 있는 영역, 선수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의 폭을 좀 더 넓혀주는, 그러니까 메인스트림에서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을 이제 좁혀놓은 거잖아요. 그렇죠. 좁혀놨으니까 이 나머지 영역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이 협회 외적인 단체에서의 활동 범위를 넓혀주는, 활동 무대를 좀 더 넓혀주는 그런 정책이 가미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런데 PBA 측에서 자기들 바운더리에서 벗어나는 어떤 대회 참가나 활동들을 허용을 안 해주지 않습니까? 기존에는 잘 허용을 안 해줬죠. 예. 근데 허용해준 사례들이 이제 곳곳에 있어요. 네, 곳곳에 있는데 민간 기업들과 협업을 통한 선수들의 활동 무대를 만들어 주는 것도 이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도 좋고, 이 선수들이 PBA의 어떤 큰 기둥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결속력을 가져가는 거에도 나는 득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. 네, 그래서 이렇게 좀 포괄적인 범위에서의 유연한 정책을 써나갈 것 같다는 기대를 갖는 거죠. 네, 그러지 않을까? 좋겠다. 그래서 오늘 되게 뭐 흥미로운 변화인데요. 앞으로 PBA가 프로당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지켜보는 것도 뭐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2, 3부 통합이 앞으로 PBA 운영과 시청자들이 보는 어떤 재미 이런 거에 있어서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 기대해 볼 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